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한 일본 언론은 한국의 파리올림픽 선수단 규모가 올해 많이 줄었다면서 이것이 침몰하는 한국을 상징한다고 근거도 없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 누리꾼들은 과연 지금 침몰하고 있는 배가 한국인가 일본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방산무기 수출이 비약적으로 늘어나자 가장 놀란 나라는 일본입니다. 이에 자신들도 뜬금없이 무려 6세대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겠다며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전에 없이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조바심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은 일본과의 전투기 공동 개발을 다시 생각해볼 계획이라며 느긋한 자세를 취하고 뒷짐을 지고 있어 일본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대체 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장면은 2024년 7월 26일 한창 파리올림픽이 열기가 고조되고 있던 이날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나토군과 러시아의 첫 번째 교전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의 자폭 드론 수십 기가 루마니아 영토의 11km 이상을 기습 침범하자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군은 대공방어 시스템을 가동했고 러시아 자폭 드론들과 교전 후 최소 한 대를 격추시켰습니다.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넘어 나토 국가를 건드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K9 자주포를 포함한 한국산 무기로 무장한 폴란드는 차마 건드리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만만한 루마니아를 건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이번 도발은 프랑스 파리올림픽 시즌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세계의 관심을 자신들에게 쏠리게 만들려는 다분히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이번 러시아와 루마니아와의 교전은 1949년에 나토가 창설된 이후 최초로 러시아군과 나토가 교전한 사례였고 유럽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쟁이 자칫하면 유럽 전역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나토와 러시아의 교전으로 유럽의 긴장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영국 육군군의 수장은 3년 내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언급해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영국의 신임 육군 참모총장인 롤런드 워커 참모총장은 취임 후 첫 연설에서 영국은 지금 격변의 축으로 인한 위험을 마주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 적대 세력에 의한 전쟁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와 관계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서방의 보복을 감행할 수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아마 전쟁 이후 러시아가 객관적으로 혹은 절대적으로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매우 위험하며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한 일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보복을 원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커 참모총장은 중국은 대만 탈환을 노리고 있고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려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 나라 간 무기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향후 3년 이내에 이들이 초래하는 위협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커 총장의 연설에 앞서 영국 노동당 정부는 지난주 향후 10년간 방위 강화 계획을 세우기 위해 국방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당시 존 힐리 국방장관은 현재 영국군이 속이 빈 상태다. 국내에 지속되고 있는 조달품 낭비와 사기 저하가 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현재 영국은 전쟁에 대한 공포가 코앞에 다가왔다고 느낄 정도로 조급한 상태인 것입니다. 정권을 탈환한 노동당 정부도 어떤 식으로든 영국군의 대대적인 개선 작업을 할 태세를 보인 것입니다. 즉 당장 위급한 영국 입장에서 언제 될지 알 수조차 없는 일본과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은 무의미한 사업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겠다는 차세대 전투기의 컨셉트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1일 영국 방산업체 BAE 시스템스는 3개국이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의 새로운 콘셉트 모델을 영국 판버러에서 개최 중인 판버러 국제 에어쇼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에어쇼에 새롭게 전시된 차세대 전투기의 콘셉트 모델은 외양은 과거 공개된 모델보다 조금 더 세련되어져 있었습니다. 영국과 일본 등 3개국은 자신들이 공동 개발 중인 이 전투기는 6세대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속도보다 2배 이상 빠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상호 운용이 가능하며 연결성이 뛰어난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영국 BAE 시스템스는 이 전투기에는 지능형 무기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대화형 조종석, 현재 시스템보다 1만 배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차세대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연 세 나라의 공동 개발 전투기가 실제로 성공이나 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은 203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초음속 성능과 레이더 탐지 능력을 대폭 강화한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 영국과 이탈리아가 추진하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템페스트와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FX를 합친 것으로 각국 주력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F2 등을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영국 BAE 시스템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등 각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가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개발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투기 개발은 방산 프로젝트 중에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로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삼국 정부와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대형 프로젝트라 정부 간의 조정사항이 많을 뿐더러 세 나라가 긴밀히 공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변수가 생겼습니다. 영국은 차기 전투기 개발을 위해 당초 2025년까지 약 3조 5,800억 원을 투자하고 전체적으로 약 21조 5,30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국 총선에서 집권보수당이 참패해 정권 교체가 되면서 과거에 약속했던 어마어마한 예산 투입이 실행될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들은 아예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과 이탈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영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프로그램이 위기에 처했다. 집권노동당이 이 3국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할당하는 것이 러시아의 위협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전 보수당 국방 관계자도 이 프로젝트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달 초 출범한 노동당 키어 스타머 정부는 지난 14년간 보수당 집권 기간 국방력이 저하됐다며 국방 전략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축소 또는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판버러 국제에어쇼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방 전략 재검토에 템페스트 프로그램이 의제로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로서는 이것 템페스트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프로그램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영국의 신임 스타머 총리가 전투기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확인했지만 국방 전략 전면 재검토와 관계없이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보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도 스타머 총리가 템페스트 전투기 프로젝트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의 기술력을 등에 업고 전투기 수출이기를 가려고 했던 일본의 꿈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언제 개발될지, 진짜 개발될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영국과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가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건 한국산 무기입니다. 얼마 전 푸틴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 외무차관은 또다시 한국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백히 러시아를 겨냥한 어떠한 행동들도 적절한 대응 없이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유독 한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흘러들어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실전 성능은 물론 검증되었고 물량 생산 능력까지 있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악몽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3국 공동개발 전투기의 컨셉트 모델을 공개하며 주목받고 싶어서 안달한 이번 판버러 에어쇼에서 한국은 실질적인 핵심 기술을 대거 선보이면서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일단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는 판버러 에어쇼에서 차세대 공중전투체계를 전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카이는 유무인 복합체계가 적용된 주력기종과 저궤도 통신위성 기반으로 초연결된 차세대 공중전투체계를 선보이는 영상을 시연했는데요. 또한 미래전장에서 탐지, 공격 능력과 생존성을 대폭 높이기 위해 KF-21과 FA-50의 무인전투기 및 다목적 무인기를 연동하고 수리온과 LAH의 공중발사 무인기를 적용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공개해 방산 관계자들의 이목을 한국관에 집중시켰습니다. 하나는 이번 판버러 에어쇼에서 첨단 항공엔진 시제품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하나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및 무인전투기 등에 탑재하기 위해 추력 1만 5천 파운드급 이상을 목표로 첨단 항공엔진을 개발 중인데요. 에어존에는 하나 시스템이 국내 독자 개발에 성공해 지난 5월 글로벌 방산기업 레오나르도와 수출 계약을 맺은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도 전시됐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는 경공격기, 무인기, 소형 항공기 등 특성에 맞는 다양한 A사 레이더를 소개하며 세계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영국은 한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서리대학교와 글로벌 우주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이용해 영국 위성을 올리는 새로운 사업을 위해 두 기관이 손을 잡은 것입니다. 서리대는 1979년 우주센터 설립 이후 소형 위성을 자체 제작했고 1992년에는 우리나라 최초 위성인 우리별 1호 공동개발에도 참여한 곳으로서 영국 우주산업의 대표 대학입니다. 이처럼 영국의 찜찜한 태도에 일본이 긴장하고 있는 사이 한국은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영국은 분명 일본과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사이 영국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국제정세는 그저 뉴스로만 보고 듣게 되는 먼 이야기로 느껴졌지만 지금은 결코 아닙니다.
최근 들어 러시아, 중국, 이란, 이스라엘 등 불안정한 정세를 가진 국가들의 결정이 실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는 얼마 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대전환의 시대가 찾아왔다. 팬데믹 이후 세계를 덮친 메가 트렌드와 정치 세력의 변화는 각국의 부를 재편하며 개인의 계급 사다리까지 뒤바꾸는 위협이자 기회가 되었다. 격변의 시대가 찾아왔기 때문에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해야만 커다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 홍춘욱 박사의 신간, 홍춘욱의 최소한의 경제 토픽,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위기와 돌아온 트럼프 열풍. 지난 2015년 프린스턴 대학교의 경제학자 앤 케이스와 앵거스 디턴이 발표한 한 편의 논문은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비히스패닉계 백인 중년 남성은 심각한 건강 악화에 시달릴 뿐더러 가파른 수명 감소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산업이 발전하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기대 수명이 길어진 것은 물론 40, 50대의 사고사가 줄어드는 등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과 대조적이죠. 비히스패닉계 백인 남성의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한 것은 물론 2020년 대선과 2024년 대선에서도 일관된 태도를 보임으로써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이 의문을 풀어보겠습니다. 비히스패닉계 백인 중년의 사망률 증가는 2000년을 고비로 시작되었는데 사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자살과 약물 중독, 폐암과 알코올에 따른 간 손상 순서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조업 블루칼라 노동자의 대량 해고 사태입니다. 미국 제조업 고용은 2000년부터 2010년 전후까지 500만 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제조업에서 해고된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적인 데 있었습니다. 그럼 왜 미국 비히스패닉계 백인들은 2016년 이후 트럼프에 대한 강력한 지지 세력이 되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트럼프가 그들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 게 제일 큽니다. 즉 당신들이 무능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중국산 제품과 이민자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또 실천한 것이 그들의 마음을 울린 것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트럼프를 이해하는 데 있어 미국 제조업 불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책에서는 트럼프뿐만 아니라 부상하던 중국의 몰락, 유럽의 병자가 된 독일, 중국의 대체자로 떠오른 독일, 한국의 식량 경제와 인플레이션 딜레마 등 정말 중요하고 기본적인 세계 경제의 트렌드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안목을 키우고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께 출판사 웅진 싱크빅에서 나온 홍춘욱의 최소한의 경제 토픽을 추천드립니다.